그리고 또 오늘 원래 또 제안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어 근데 제가 그 제안한 그 컨셉이 좀 쉽지 않은 컨셉이라서 잠깐 그 발제비스름하게 말씀을 여러분 가닥 잡기 좋게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이 철저히 상대적이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음 근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나의 문제일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눈꼴이 시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눈꼴이 시려운 꼴은 못 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이제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눈꼴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시력이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백내장 수술을 해서 그냥 안경을 썼다 뺐다 가지고 그냥 안정될 때까지 지금 보통 이게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눈꼴은 눈의 시력이 아니라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의 눈을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뭐 "싫다. 좋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거 이전에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 그게 눈꼴이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사실 눈꼴이 시려운 것은 그건 생리적인 반응일 거예요. 생리적인 마음의 생리. 이 이 마음의 생리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반응 나타나는 대로 어 나타난다고 그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인격. 에 인격은 결국은 사람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물, 우리 안에. 근데 이제 인격의 차이는 굉장히 폭이 넓죠. 아주 고결한 인격에서부터 왕싸가지까지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우리 모두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인간들인 거죠. 저도 인제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고런 불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인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살면서 가장 곤란한 사람, 가장 저에게 어려웠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제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나에게 어려운 건 어떤 사람인가? 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잘 소화하기 어렵고 내가 잘 적응되기 어렵고 하는 내 체질과 관계된 거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미리 결론을 내려. 프리어섬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인제 호주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인제 후배 한 분이 저하고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에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속이 부대낀 적이 많았어요. 근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뭐 저하고 관계도 좋고 또 자주 만날 수밖에 없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미워.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도 뭐 할 수 없이 계속 만나야 되는 사이인 거예요. 전혀 보고 싶지 않아 지금도. 근데 오면 또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먼저 결론을 내려 버려. 환장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많이 아주 읽고서 좀 뭐 이렇게 느낀 바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1, 2, 3, 4 그러면 5, 6, 7, 8로 끝나 버려요. 그다음에 계속 나가질 않아. 그냥 그 책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면서 그건 이런 거 갖고 결론을 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20년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과는 아무런 교통이 지적 행동으로 같이 하는 건 돼요. 어디 놀러 간다든지 이런 거는. 근데 교류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심한 경우고, 주변에서 보면 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고런 사람들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아주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지만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이건 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아주 힘들었는지 그런 것을 좀 나누어 주시면서 서로 그러면 우리가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제일 사람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대하는 분들이 더 그런 게 많겠죠? 이현이 형제는 참 궁금하네요. 더군다나 뭐야, 언어가 또 좀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특히 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이전의 문제가 있을 텐데. 저 지금 지정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인제 잠이 오늘 좀 예, 늦게 죄송. 깨셨나 봐. 예, 늦게 깼나. 예, 예. 늦잠 잤습니다. 예. 늦잠이 아니지. 거기 늦잠이 아니지. 늦잠이. 자, 예, 늦잠이 아니고. 김민호 씨가 지금 들어오셨구나. 자, 정신 차리기 전에 제가 이 박사님. 하죠. 예, 예. 정신 차리기 전에 아까 음. 음. 정위님 정말 좋은 통계 제공해 주시고 또 그걸 가공해 주셔서 참 유익해서 저는 그걸 다 캡처해 놨는데 나중에 써먹으려고 또 공개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진짜 유익한 좋은 통계였어요. 저는 사회학자가 아니어서 신학자이기 때문에 늘 관념적으로 분석하기가 쉬운데 한마디 그거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예예. 예. 아주 이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적이고 이렇게 수준이 낮고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이런 존재인가 하고 좀 비하감도 느끼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어저께 칠남매라고 하는 그 드라마 옛날에 봤는데 요즘 봤는데 장미희가 남편 일찍 여의고 칠남매를 데리고 엄청 가난하게 사는데 막 내 마음이 아프고 또 내 어릴 때 시절에 가난했던 그 고통이 막 겹쳐져서 아주 힘들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래도록 가난, 기근,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돈에 한이 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우상이 됐죠. 박정희가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수많은 여자를 강간하고 이혼시키고 막 애꿎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아직도 박정희를 저렇게 신화하는 이유는 그 찢어지는 가난으로부터 탈출시켰다. 이런 이제 박정희의 이제 공로를 돌리는 그 늙은이들과 그 PK 사람들 때문인데 이해가 돼요. 너무나 오래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다고 다 이렇게 영원히 물질적인 가치에 영원히 매여 살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부탄, 방글라데시. 근데 행복도를 보면 세계에서 높아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문제는 급속도로 물질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급속도로 빈부격차가 벌어졌어요. 가난을 극복하면서 적절히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률 제일 높고 출생률은 절망적으로 최악이에요. 이러다가 한 200년 후에 우리나라의 지도에서 사라져요. 외국에서는 저도 유학 가니까 정말 가족 중심적이에요. 너무 점심때도 집에 가서 밥 먹고 몇 시간 자고 나와요. 모든 직장인들이. 오후 5시 되면 문 닫고 다 집으로 가고 공휴일이나 오후 되면 전부 다 집으로 들어가서 외국에서 홀로 유학 가 있는 사람은 너무 아내가 오기 전에는 너무 쓸쓸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도 옛날에는 찌질하게 가난했는데 어느 정도 물질적인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더 높은 가족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도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물질적인 경쟁에 치여가지고 물질적인 차이가 극도로 벌어졌으면 아직도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보장이나 사회주의 이념을 통하여 사회가 고루고루 가난하거나 고루고루 평등하거나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우리는 잘 살수록 더 불행해지는 나라가 됐어요.
린데만이라는 그 독일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잘해서 방송이 나오는데, 걔들은 학교 가는 것이 매일매일이 파티였답니다. 학교가 파티.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학교를 지옥으로 보내고요. 대부분의 애들은 학교 가서 잡니다. 돈 많은 애들은 학원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 들을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미 따라갈 수 없대.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가, 교회마저도 살인적인 이 격차를 벌이면서 위만 바라보도록 만든 이 물질 문화의 이 불평등이 모두가 다시 아직도 물질만이 최고다. 물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하고 갑질 노릇하고 인간 노릇하고 그 외에는 다 뭐 종교도 가치도 교육도 이념도 다 그게 종놀이 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가 잘 살게 되었는 건 좋은데 불평등에 심하는 심각한 한국교회, 한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제 지금 목사님처럼 뭐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와 자녀들이 가장 삶의 의미고 행복이지만 가끔 그들과 또 가장 힘들 때는 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리고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들고, 나도 그렇죠. 오래도록 학자였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 편견과 오만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 제가 그런 얘기해요. 차라리 그 자유주의자 불교인들하고 내 지옥에 갈지언정 보수주의 기독교인들하고 난 천국에 안 가겠다. 보수주의 극단적인 편견과 오만과 가득 차 있는 거, 지 결론을 내려놓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오만하고, 그 오만에 또 반대급부가 열등감인지도 몰라요. 지 목사님하고 똑똑한데 얘기하려다 보면 맨날 자기가 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행실하는 거예요. 열등감과 오만은 한 성격의 두 가지 측면인데,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거나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는 뭐 아내든 가족이든 친구든 절대 대화가 안 되고 스사이어티가 형성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차라리 스님이나 무신론자들이 더 좋았던 적이 더 많았어요. 자기 아집, 자기 고집 딱 결론을 내려놓는 놈들은 이거 뭐 지옥에 가도 천국에 가도 구제불능이라. 뭐 저는 그 지 목사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이 되네요. 네. 예. 이상입니다. 그거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얘는 이제 그거하고 증세가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그 생태적으로 남의 얘기를 끝까지 못 듣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공부도 못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수 이유가 얘기도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열등감이 심하면 공부 포기합니다. 그리고 공 오만하면 열등감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뭐 심리학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분석은. 아니. 하여튼 예. 저기 그 심리학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간이 좀 부어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나친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누가 뭘 해도 그것이 대단치 않아 보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그러니까 심리학을 얘기하자면요. 그 음, 인간의 성격은 한 3대에 걸쳐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결혼하거나 사귈 때 가정을 보라는 이유가 적어도 3대 간의 그 심리적인 그 사람의 성격이 거의 형성돼 가기 때문에 그 본인만의 책임은 아닌데 부모나 그렇죠. 그 이어서 그렇게 고착된 어떤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봐요. 뭐 제 그렇죠. 말이 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유전적인 기질도 있겠죠. 예. 자, 다른 분.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예. 이제 이현희님 이제 정신 차리셨어요? 예. 이현희님 잠시 정신 차릴 시간을 제가 주었습니다. 아니요, 정신은 원래 차려져 있는데 왜 또 갑자기 저를. 자, 어려운 사람, 자기 제가 자신을 순서를 가로챈 것 같아서 미안해서 아니요, 제 차례였나요? 차례는 아니, 없는데 아까 아니. 지 목사님이 이현희님을 네. 지목하셨는데 조금 잠에서 덜 깨셔서 제가 깨시라고 내가 조금 중간에 일을 하고 아니요. 다시 이제 깨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아까 그 지 목사님 그랬잖아요. 외국인하고 살면서 대화가 잘 되냐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혼자만 하시는 줄 알고. 아니 진짜 그 좀 궁금해서요. 그 직원들 그 참 그 말 잘 안 통하는
그 직원들 데리고 일하면서 특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건 그러면서 아주 어려움 겪는 건 없었나요? 아, 이게 또 그 뭐야 정민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 사회가 비해 가지고 곧바로 토론 모드로 들어가 버리네요. 예예. 예. 아, 이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네요. 예. 그렇죠. 아, 아니, 예, 그 그냥 뭐 그럼 제가 제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어려운 사람 그 어저께 제가 그 아돌람 미팅에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제 이 한국 분들 우리 근처에 사는 한국 분들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오전에 제가 장을 보러 다니는데 한국 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좀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돈 좀 빌려 달라, 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참 거절을 많이 해요. 딱 자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제가 별로 뭐 이렇게 돈 번 게 없을 때는 최대한 몸으로 도와줘야 되니까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 이제 돈 벌었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몸 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노동 요구가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돈으로 좀 도와달라는 분들이 자꾸 찾아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부부가 원래부터 이제 돈을 벌 때는 이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돈 쓰는 곳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이제 갖고 있던 생각이 한국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돈을 가지고 네. 여기서는 여기 현지인들 한 100명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 또 이렇게 또 뭐 한국 사람들 저희는 참 잘 안 불렀는데 요새는 한국 사람들 먹는다 하고 이렇게 뭐 장을 보러 다니니까 또 여기는 해산물이 되게 귀합니다. 그래서 귀한 해산물을 좀 사주자 해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저희 회사에서 또 매주 수요일 매달 둘째 수요일마다 그 불고기 파티를 해요. 회사에서 점심 때. 그 40명이 먹는 한 끼보다 여기 뭐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먹는 한 끼가 한 2배가 드는 거예요. 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물론 그게 이제 재료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양보다는 그러나 또 이제 사면서 그리고 또 사가지고 오는 길에 음. 지금 여기 코로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뭐 안 좋고 해가지고 그 코로나 이전보다도 길거리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거의 그 교차로마다 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마다 한 뭐 두세 명씩은 있어요. 한 저는 이제 그 현금을 이렇게 주면은 그게 이제 그 좀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 많아요 여기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초콜릿이나 먹을 거를 이렇게 차에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는데 어제 토요일 제가 토요일은 뭐 아들람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한두 군데 잠시 보러 뭐 일 보러 가고 그랬는데 어제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몇 번 주다 보니까 이제 줄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면서 보니까 이제 달라고 이제 차창가에서 이제 손을 내미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먹을 건 잔뜩 쌓여 있는데 줄 게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게 이거를 내가 돈으로 나누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배를 먹이고도 남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주제와 상관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셈인데 예. 아무튼 어저께 한국 사람들 이렇게 뭐 먹으면서 그 장보러 다니면서 그냥 괜히 이제 드는 미안함.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딴 것 말고
뭔가 내가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 제 처도 그래요. 제 처한테도 좀 여기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저희는 뭐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신학대학 1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둘 다 1학년 같은 과. 그 결혼 그 해 만나가지고 그 해 결혼했죠. 그 신학대학이 그 좀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뺏길까 봐서 일찍 낚아챘는데,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뭐 저희는 그래서 주머니에 10몇만 원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양가 집안에서 뭐 받은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저는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저는 뭐 이렇게 뭐 목회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뭐 빠졌죠. 근데 항상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제 저한테도 미안함이 많고, 그 다음에 그 크는 과정에 애들을 또 키우는 과정에 워낙에 좀 뭐 사진 같은 걸 찍어봤나 뭐 어디 뭐 놀러를 가봤나 애들 어릴 때에. 그래가지고 그 애들 어릴 때에 뭐 이렇게 해준 게 없어가지고 저희 딴에는 좀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많고, 또 여기 살아가면서 이제 고마움은 또 그래도 여기서 제가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 내가 뭐 잘났다 이런 것보다는 하다못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득을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외국에 나가신 분들이 그냥 현지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뭘 가지고 자리를 잡았을까. 자기가 잘난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뭐 좀 쪼개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 때문에 가지는 이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반면에 그냥 원래 태어날 때 여기 현지인으로 뭐 아파르테이트 그러니까 그 인종차별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못 배우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에게 괜히 미안한 거, 내가 좀 그런 게 좀 있고, 제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뭐 딱 찍어서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는데 그냥 내가 보면은 미안함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분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제가 아들이 하나고 밑으로 여동생만 셋이에요. 여동생들한테는 미안함이 없는데 어머니한테는 제가 미안함이 되게 많아요. 지금 거의 30년째 지금 외국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그냥 뭐 서울로 대학 간다고 가가지고 나중에 뭐 내 맘대로 학교 그만 때려치우고 신학대학 가가지고 뭐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또 뭐 신학대학 가더니 또 이제 나중에는 또 뭐 알아서, 제가 결혼식 할 때 집안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나쁜 놈인 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결혼식에 참석 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결혼식을 다 반대를 하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청첩장을 띄운 놈이에요. 참 웃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셔서 아버지한테도 좀 미안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는 제가 뭐 좀 비교적 제멋대로 살아와서 그런지 크게 미안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좀 안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력 높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저는 뭐 두려움 같은 건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뭐 주제와는 조금 그 차이가 있는 얘기지만 지금 오늘 사실 이현 형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들 거기에 안 가 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 그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인제 가 봤으니까 신호등마다 차가 섰을 때마다 옆에 쫙 그 흑인들이죠.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신호등마다. 그것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치 못한지, 그게 거기에 아주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마비가 되지 않으면
잠시 있다가는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참 마음에 무거웠던 생각이 나네요. 늘 저는 처음에 지금 한국 사람 주변에 별로 관심 없고 안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만났을 때 들었을 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리고 한국 사람 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면 흑인들 200명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냉철한 자기 판단 을 하는 때 참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연희 형제는. 그리고 어려웠던 것보다도 미안한 게 더 많은 사람. 그런 얘기였네요. 무도사님 마이크를 켜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크 켜져 있는데. 예. 네네. 그냥 어. 예. 네. 저는 대인 관계의 원칙을 불가근 불가운으로 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멀리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이제 기대하지도 않고 또 처음부터 실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만나고, 또 그렇게 만나다가 보면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더 멀어질 수도 있지만, 굳이 실망을 해서 사람을 끊는다든지, 또는 너무 기대를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것을 기댄다든지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통제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도 그렇게 서로가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무도사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시는데 그게 하나의 원칙 인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자기 그렇게 인간관계에 참 어려움을 느꼈던 게 별로 없으신가요? 아까 박 선배님 그 얘기 처음에 하셨잖아요. 했다가 준비하셨다가 다른 얘기 하신 거 아닌가요? 다소? 예. 예. 어, 이제, 형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주제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 대하기 힘들었는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 교회에 있는 장로 형제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 개척 초기에 같이 담임 목사 담임 교역자하고 뜻을 같이 해서 개척하신 분인데, 좀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뜻하는 바가 틀려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한 10여 년 가까이, 한 20년 가까이 이제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제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우회에 등산한다든지 이렇게 산책길 비슷하게가 있는데, 거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전에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만난다고 그래요.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근데 만나면 이게 반갑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저 밑에서 분명히 올라오는 거 보는데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길을 비껴서 피어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를 자기가 많이 느끼면서 최소한 10여 년, 그 성도들하고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교회 내 식사하고 그랬는데 다만 그 다른 교회로 했다는 그 신념 어떤 뜻이 틀리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전염병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 그런 걸 좀 느끼는데 제일 어려운 게 기존에 있는 성도들 중에 부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소천 소식을 들으면 장례식장을 가야 그러고 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면 분명히 기존에 있는 그 성도들하고 만나게 되겠고 할 텐데 전에 한번 갔었는데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내가 특별하게 어떤 기존에 있는 공동체에서 뭐 어떤 큰 어려움을 겪어주고 뭐 겪음을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스스로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너무 틀려서 내가 스스로 나온 거고 내가 스스로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남의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허락이 안 돼. 그래서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쪽 나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 생활했었던 처음에는 어떤 때는 가장 가깝겠다고 생각을 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돼버렸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어려웠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거하고 그 사람들하고 갖고 있는 거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즉, 한 20여 년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회 내에서는 같이 이렇게 사사로운 모임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교회 생활 하면서도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만나서 어떤 개인적인 일을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못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라는 건 이런 건 아니다. 이웃사랑 오늘 그 담화에서의 말씀처럼 이웃사랑인데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것들하고 너무나 이렇게 상반되게끔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거기는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만나고 사람들이라면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사사롭게 만나는 것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이라든지 성경의 어떤 중심 사상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느끼고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거. 이게 너무나 이게 종교적이죠. 우리 말씀적으로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 같다. 그 중에 하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 사람도 역시 반대로 그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볼 때 역시 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지 않을까. 거기에서 나를 봤을 때. 왜냐면 제가 그게 또 느끼니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 최근 그게 이제 제일 저한테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지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저하고 한 20, 30년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같은 동기면서 다이도 같으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도 같이 했고 그런 그 친구가 있는데 군대 생활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이제 갔고 거기 한 2달 먼저 가고 저는 2달 늦게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얘기하면 기가 빨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끝까지 얘기했듯이 끝까지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미리 지리짐작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목소리도 되게 커. 공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이렇게 대화라는 게 상대방도 얘기도 들어주고 내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제 말을 끊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제가 너무 가지 다 일반적인 경우인데 두 번째 경우야 뭐 그건 그 사람 탓이니까 어쩔 수 없고 첫 번째 경우는 참 난감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교회 그래도 그 공동체적인 거기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들 극복하세요? 그런 것들을 다들 좀 보셨을 텐데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신학교 이제 동기생들 저는 이제 그 속에서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거의 뭐 같이 공부한 사람들하고 뭐 만나는 일도 없고 있어도 피하고 만나면 어색하고 뭐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대학 동기 중에서 유일하게 딴 길로 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 몇십 명이 되는 중에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딴 길로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요즘 어떠냐든지 어떻게 지내느냐든지 아예 묻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안 가게 되죠. 할 말도 없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상처 아닌 상처를 그래서 좀 어줍지 않은 얘기지만 바울이 성서에 그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라."는 식의 얘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구절. 그 정확한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지 마라."라는 식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런 일종의 아픔이죠.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의 아픔. 박정희 형제님 계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지금 말씀들 들으니까 뭐 많이 공감하게 되고 그런데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특성이나 성격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성격 특성이 비슷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생각이 다르고 좀 약간 무례하기도 하고 하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서는 조금 그러는 게 굉장히 나한테 불편을 느끼게 하고 불쾌감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일상생활에 나타나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그것이야말로 권력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나는 싫은데 어쨌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를 복종시키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신앙적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뭐 뒤에서 다른 얘기하고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제일 싫은데 사실 이런 권력 관계라는 측면에서 별로 나한테 위협이 되거나 또 자기의 권력을 나한테 행사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뭐 최악의 경우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불쾌하진 않아요. 저 사람 불쌍하다. 아니면 아이고 뭐 좀 재밌게 생각하네. 뭐 아니면 저 사람은 아직 생각하는 정도가 저기에 머물러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이 나를 복종시키려고 한다던가 아무리 작은 것이더라도 이제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직장 생활에서도 여기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아주 특별할 때 빼고는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그런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은근히 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하게 되는 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생각을 달리해서 다 초월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게 말은 쉬운데 사실 힘들죠. 그래서 이런 조직에서 차라리 발을 빼는 게 쉽지, 그걸 맞춰서 하는 그 권력 관계에서 맞춰서 나도 좀 일종의 권력을 부리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그런 그런 생각합니다. 음. 예. 뭐 다른 분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다 그렇게 힘든 일이 없으셨나요? 예, 예. 제가 예. 하실 분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예. 들으면서 지금 생각난 건데요. 예. 예. 저는 이제 친한, 아까 이제 뭐 지성수 형제님하고 이신건 형제님 다 말씀하신 거 저 되게 많이 공감하거든요. 저도 싫어하는 그런 또 어려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다.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가르치듯 하고 이런 건 두 분이 다 똑같이 말씀하셔서 이건 누구나 싫어하는구나.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 진짜 소통하기 어렵다. 싫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는 안 한다 하면서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고 무의식 중에 훈계를 내뱉고 그런 것들이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돼서 내가 저런 사람 싫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게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더 내 자신의 귀 기울이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또 됐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친한 언니가 있어요. 이제 자주 만나고 뭐 운동도 자주 이제 같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 언니는 무슨 말을 하면은 다 무조건 아니야. 그러면서 고쳐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무조건 아니라 그래. 내가 말하면 무조건 아니라 그래. 내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말도 뭐라고 뭐 별로 하찮은 말이라도 아니야. 그리고 또 자기가 설명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 안 들렸을 때는 그냥 굉장히 그 언니랑 마음으로 되게 가까웠고 또 오래됐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남한테 뭐 잘 베풀고 막 이러는 성격이고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랄 데가 없는 다른 성격인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지 않으면 무조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 누가 말을 하면 그냥 그 말이 떨어지기만 무섭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 길로 가면은 좀 멀게 느껴지고 저 길로 가면 좀 가깝게 느껴져. 이러면은 아니야. 저 길은 어쩌서 그렇고 어쩌고 나름대로 막 설명을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고 아주 하찮은 것도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게 굉장히 내가 막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리기 시작해서 이제 어디 가거나 어디 이제 운동을 나갔다 오거나 그러면 이제 되게 이렇게 기분 좋으려고 이렇게 벌판에 나갔다 오고 이러는데 막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언니랑 같이 이제 뭘 하러 나가려면 기도하고 나가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가서 기분 좋으려고 나는데 너무 내가 막 마음에 거스리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 말에 내가 기분이 나빠할까? 내가 왜 그게 그렇게 거슬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길래 내가 그 말이 거슬릴까? 거슬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거슬리는 거 보면 내 얘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내 말을 옳게 고쳐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수용을 하는데 내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말을 막 하면서 아니면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언니는 주로 아니면 말고 이러면서 그래 무조건 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부정한다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은 내 안에 그거를 싫어하는 요인이 뭘까? 어쨌든 하여튼 그거를 아까 무도사님처럼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 저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면에서 나도 그렇게도 넘기는데 이 언니의 말은 그렇게 굉장히 아직까지 거슬리고 지금도 만나러 나가면 그거에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고 나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물론 이제 그 언니의 좋지 않은 그런 말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안에도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아니야라고 그분은 조금 심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아니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자기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사회에 아주 유명한 인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의식을 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하자고 하는 의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 습관으로 아니 이렇게 꼭 처음에 접미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나 앞에 접두사인가? 그렇게 붙이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증세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 구분해야 돼요. 아까 자기중심적이라는 말 사용했잖아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와 이기주의는 달라요. 네, 이기주의는 뭐 달라요. 설명할 필요 없이 알죠. 근데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고의 출발이 자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뿐이지 이기적인 아니에요. 사고의 출발이 자기. 그러니까 그 객관화가 좀 덜 된 그런 너무 이제 주관적 의식이 강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에 접두사로 아니를 붙이면은 그거는 제가 이해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누가 제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고쳐줘요. 다른 걸로. 그거는 좀 심하다. 자기 의견을. 예. 그러니까 그건 물론 접두사일 수도 있지만 말의 습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정하는 그래서 자기 말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심한 경우에. 그, 우리 저도 영업을 많이 해보신. 네. 저도 한동안 제 말 습관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들. 제가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 그런 습관을 옆에서 누가 지적을 해줘가지고 제가 뭘 고치는데 지금도 그런 경향이 뭐 없지는 않을 테고 근데 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생각을 고쳐야 되더라고요. 상대방 말을 듣고 있으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말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반박을 할까 내지는 나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이 한번 생각이 들고 나면은요
그 사람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 이제 그 사람 생각이 안 들리고 그냥 내가 뭘로 공격해야 되겠 공격이라는 말보다는 하여튼 내가 뭔가 다른 말을 해야 되겠다. 다른 뭐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꽉 차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차례만 되면은 그냥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 이미 지나간 스토리도 그렇게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다는 못 고칠 테고 한 반치는 고쳐진 것 같은데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근데 그거 제가 이렇게 고친 것처럼 그 박정섭 자매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든가 말든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뭐 저를 고친 사람은 제 처고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서 고쳐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맞아요. 예. 주치의는 바로 옆에 있다. 예. 아미자 자매님, 고개 좀 들어봐요. 영업을 오래 하셔가지고, 예? 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차라리 그냥 자기 주장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조금 나아요. 차라리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 할지 안 할지 할 것 같으면서 안 하고 그냥 반응이 차라리 없는 사람도 힘들고요. 아예 반응 자체가 없는 사람도 힘들고 또 반응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뜨끔미지근하게 그런 사람도 좀 힘들어요. 그렇겠죠. 예. 저는 이제 지금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남아공에 그렇게 빈민 그러니까 좀 국어라는 사람이 많다는 걸 듣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제가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계속 불평등한 세계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한다면 우리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현희 형제님이 답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그 문제는. 예.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여기 인종차별 당시에요. 흑인들은 교육을 전혀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받을 기회도 없었고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흑인들 초등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빨래하는 방법, 그다음에 목공반은 사포질하는 방법, 절대로 뭐 설계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교육 과정 자체가 참 힘들었는데 그런 뭐 지금은 어떤 다른 인종차별 상태가 아니라 이제 빈부차별이죠. 그때 가지고 있던 상당히 많은 그 신분 제도들이 지금은 겉으로 보기엔 다 없어졌는데 그냥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건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 교육 정책을 우리 미스터 만델라께서 성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제대로 뭐 세워지지 않고 교사가 제대로 양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좀 취직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은 고등교육을 받으려면은 다 자기 돈을 내고 다녀야 돼요. 그 사립이. 막 여기 뭐 사립 그런 학교를 다니려면은 1년에 한 한국 돈으로 아무리 못 있어도 한 1년에 500만 원 정도는 써야 되는데 뭐 여기 뭐 일반적으로 급여도 500만 그 연봉도 500만 원 되기 힘든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래서 그 직장이 있어도 그런데 그래서 그게 좀 어렵고 하여튼 그다음에 직장 여기 실업률이 36%래요. 그러면은 뭐 통계 수치 많이 접하는 박정희 형제님 뭐 들으시면은 좀 안 계시네 놀라실 텐데 그냥 3명 중에 2명은 실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이 36%라는 게 이게 3명 중에 1명이 아니라
같이 그 취업해야 되는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2명 중에 1명도 아니고 그 3명 중에 1명 정도만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고, 제가 생각을 해도 뭐 일자리를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몇 가지, 제가 좀 전에 먹고 있던 게 이거, 그 혹시 한국서 보신 적이 있는 과일인지 패션 프루트 아세요? 네. 예, 패션 프루트. 저 패션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걸 제가 샘플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골프를 치러 가니까 옆에 그 뭐야, 뭐 카트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거기 그 일하는 직원들이 보고, 야, 이거 만들어 팔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이유가 이거를 사면은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해요. 그 돈 쓰기 아까워 가지고 이거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그거 팔았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요 바구니를 한 100개를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스테인리스 철사인데 요거를 또 지금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제 골프 치러 가면서 이제 또 몇 개씩 나눠줄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보라고 이제 샘플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우선 먹을 거 준다든지 일자리 만들어 준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다들 고심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국 상황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빈부차라는 말이 제가 들어오니까 잠시 나오던데, 빈부차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빈부차는요, 제가 볼 때 상위 10% 대비 하위 80%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상위 한 50% 대비 하위 50%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상위 10% 대비 하위 80%. 그러니까 하위 80%가 우리나라의 하위 10%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빈부차 우리나라도 거의 유형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그렇게 비슷해요. 10%, 80%, 10%, 90%로 나눠졌어요. 극도로 심각하게 벌어졌고요. 중산층이 붕괴했고, 우리도 비슷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군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괴롭군요. 그 괴로운 사람 쳐다보는 마음이 도와줄 수는 없고 안 도와주니 마음이 무겁고 그런 것이 괴로우시네. 네, 아이고 네. 참 좀 예, 고상한 괴로움. 제 말은 일단 줄이겠습니다. 예, 대충 아까 저 그렇습니다. 이제 편견과 오만이 가득 찬 사람은 그래도요. 저도 이게 대부분 학자 공부한 사람들이 좀 공부했다고 책 좀 읽었다고 헛똑똑이들이 이제 중독되는 현상인데요. 저도 그런 경향이 강해요. 교수사에서 좀 공부했다고 아주 완고하게 지주장을 절대시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을 격파를 하든지 논리를, 아니면 에라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치부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더 힘들었던 사람은 차라리 지 고집이 강한 사람은 그 고집이구나, 뭐 불쌍하다, 뭐 그런 니는 니대로 그렇게 생각해라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말과 마음이 다르고 마음이 말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모호한 사람,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고 앞뒤가 다르고, 특히 의도적으로 위선적인 사람, 입으로는 막 공평정의 사랑하는데 뒤로는 철저히 그렇게 안 사는 철저히 배율적인 사람,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덜 힘들지만 힘든 사람이 말이 뭐하고 논리가 뭐하고 결국 뒤로는 자기 이익을 쫓는데 앞으로는 뭐 정의감처럼 말하고, 힘들 때마다 그런 거 나를 아니에요. 등 밀고 지는 위험한 짓은 안 하려고 그러고, 아주 자기 목적을 위하여 그냥 자기를 희미하게 안개 작전을 펴가는 이런 모호한 사람은 진짜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해요. 질리게 해요. 그런 사람 아니, 어디도 같이 안 그런 오고 싶네.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하고, 특히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감당 못할 사람, 뭐 그런 얘기죠. 뭐. 저기 시간이 예, 이제 저 거의 됐습니다. 김문재입니다. 예, 예, 뭐 대화 주제가 예, 그 조금 많은 예, 분들이 참여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예,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지성수 형제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거의 대부분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 뭐
저 역시 이렇게 좀 대화를 내용들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그 관계에 실패한 그 경우 대표적인 그 케이스 중에 저도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관계 호주에서 한인 뭐 한 13년 정도 한인 목회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관계에 저는 실패한 좀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 저하고 같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세계에서도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더 이제 아예 이렇게 뭐 그분들과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제는 뭐 예, 이게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뭐 성도들의 경우에서도 이제 많이 관계에 좀 실패했는데,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제 뭐 직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제일 저를 많이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 저 사람 믿음 엄청 좋은 사람이다.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 개념이 없거나 경우가 없거나 싸가지가 없거나 셋 중에 거의 다 포함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에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성직자라는 그 기준에 봐서는 정말 너무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 속하거든요, 솔직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 실패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솔직히 최근에도 제가 그 저하고 동종 업계에 있었던 그 몇몇 분들한테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의도는 제가 알죠. 그분들이 전화하시고 연락을 안 하다가 한 의도는 제가 알아요.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 그 개신교 목사였다가 성공회로 간 이유가 다 알겠다. 뭐 그렇게 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화를 했을 거예요. 이제 알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역시 그분들하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묻더라고요. 왜 그쪽으로 갔냐고 해서, 성공회는 그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없어서 이쪽으로 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제 제 자신한테도 문제가 많다는 건 저도 알죠. 이제 그런 걸 좀 더 좀 포용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주고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겨주고 마음속으로 무시를 할지언정 그러면 좋은데, 이제 지성수 형제님께서 대표적으로 제 까칠한 성격을 좀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데 이제 불편함을 초래했던 거예요. 제 자신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또 평신도 중에 저희 교회 성도였던 어떤 분은 저한테 막 장문의 문자를 막 보냈더라고요. 뭐 성공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느냐, 뭐 동성애에서 뭐 어쩌고, 또 종교다원주의에서 어쩌고, 뭐 그런 교회인 줄 알면서 뭐 거기를 가셨느냐, 막 너무 실망스럽다, 뭐 회개하고 이러면 어쩌겠느냐라는 영들을 해서, 제가 아무튼 겪은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장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 만고의 진리죠. 만고의 진리. 예수님도 그 믿음 좋은 분들 때문에 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늘
것도 없어. 그건 누구나 그런 거니까 혼자서 아유 아파 죽겠다고 혼자서 그래야 돼. 그거는 뭐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넋두리 같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가 1시간 된 것 같고 오늘은 이 정영민 목사님이 그 없는 자리가 굉장히 크네. 생각보다 뭐 무사히 그 길을 잃지 않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잘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